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렸는데 과연 현장 상황 어떨까요? 일단은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니까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이제 사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자 지금이라도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문의가 오면 저희한테 실제로 이제 매매로 이제 물건을 내놓으신 분들한테 연락이 가면 일단은 잠깐 이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좀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묶어놓는 거죠. 잠가놓는 거죠. 나중에 더 이제 집값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로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 두 채의 총 공시 가격이 25억 5천만 원일 경우 올해는 종부세가 1,800여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공시 가격 인상분까지 반영해서 약 4,9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현재도 물건 자체가 귀해, 매매 물건이. 아, 왜요? 현재도 가격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많으니까 팔지를 않는 거예요. 종부세가 오른 만큼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역시 함께 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많이 오는데 주로 이제 이걸 증여를 해야 되는지 이제 뭐 나눠야 되는지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절세할 수 있을까? 종부세를 적게 낼 수 있을까? 아까도 조금 전에도 와서 상담하고 갔어요. 이번 7.10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게다가 많은 다주택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는데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인해서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12개. 12개? 아. 등록 임대 사업자로 임대를 하고 있죠. 그럼 종부세 얼마 정도 나오세요? 가지고 있는 걸 해보니까 연간 2,500만 원 정도 돼요. 원래는 얼마? 임대 사업자 자격으로 있을 때는 종부세 한 푼도 안 냈어. 임대사업에는 4년에서 8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에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7.10 대책으로 앞으로는 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 자격과 혜택이 사라지게 되죠.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나는 임대 기간 동안까지 내가 살겠다 버티면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집 팔 수가 없어. 그럼 나는 다주택자로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돼요. 왜 이런 걸 요리냐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집을 팔 수가 없고 그냥 두면 일반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발표만 돼 있지 이 구체적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예외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직 많이 빠져 있습니다. 8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를 하게 되면 50%, 70%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그럼 계속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임대사업자의 기존 세금 공제까지 취소한다면 양도세가 부담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거나 증가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임대해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월세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월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기획재정부는 7.10 대책으로 인한 전세 가격 폭등 우려가 지속되자 세율 인상 효과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느끼는 분위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10평대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이고 이제 1년 정도 결혼한 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년 뒤에는 넘겨가야 되는데 집주인분이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오래오래 살라고 하셨던 분들까지도 다 무조건 올려받으시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좀 무서워요. 6.1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져서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 전세가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전세값이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집주인분 뭐 자녀분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야 비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다음에 갈 집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말고 임차인도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살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게 걱정된다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예측과 전세 세입자가 느끼는 현장의 분위기가 다른 상황. 전문가는 전세 세입자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월세라든가 양도세를 올리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그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거의 뭐 폭등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는 게 이런 제도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예고된 세금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매매가 아니라는 거죠. 양도가 이제 내년으로 유예가 돼 있으니까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고, 이제 뭐 양도를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느니 차라리 이제 증여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지금 손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퇴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이제 팔더라도 양도세가 조금 안 나오는 것부터 판다고 말이죠. 근데 서울 같은 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부터 팔고 서울은 가지고 있는다고 말이죠. 현재 최고 세율 비율로 볼 때 양도세는 72%까지 부과되지만 증여세의 경우 50%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판매 대신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6억인 주택을 각각 갖고 있던 사람이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법으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대략 500 정도 나와요. 한 460 정도 나오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안 나옵니다. 빵입니다. 근데 대신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와 취득세는 대략 1억 정도 됩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종부세 400 때문에 460 때문에 증여세를 1억을 낼 수 있겠느냐.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부세는 매년 발생하는 거죠. 취득세와 우리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양도세의 경우 세대가 가진 주택의 개수로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개인 단위로 부과, 1인당 6억까지는 면제해주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증여세가 문제되자 이번에는 증여세와 함께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 취득세를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면 양도세보다 부담이 증가해서 증여를 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증여 같은 것들이 아니고 또 이제 뭐 지분을 나눈다라든가 또 다른 편법을 또 찾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두더지 잡듯이 여기 한번 뭐 튀어오르면 잡고 여기 한번 튀어오르면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다 잡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하지만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될 거라는 정부. 정말일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 사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1억 5천 이하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에 대한 굉장한 혜택을 줬지만은 서울 시내 1억 5천짜리 아파트나 뭐 주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공급이 거의 동결되는, 시장이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체가 단기적 효과도 중시해야 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며 전월세의 피해가 우려되자 임대차 3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예고한 임대차 3법은 임대 기간을 최소 4년부터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는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을 정부가 예고하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일부 임대인들이 전세값을 올리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발표되는 대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